내가 왕이 될 쌍인가? 조선왕조 500년, 태조 이성계부터 순조까지 조선을 다스린 27명의 왕은 과연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운명이었을까요? 그들은 모두 처음부터 군주가 될 조건과 자질을 완벽하게 갖추고 태어났을까요? 국가를 이끌고 온 백성을 보살펴야 하기에 그 누구보다 최고가 되어야만 했던 조선의 왕. 하지만 이들이 어진 성품과 탁월한 지도력, 지혜와 총명함, 불굴의 신념을 가진 왕이 되기까지 이 모든 것은요, 조선 왕실 전체가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아주 특별한 교육을 쏟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궁궐안 오직 왕세자만을 위한 1% 교육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시대 왕의 행적은 기록이 많지만 그에 비해서 왕세자라든지 왕자들의 행적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궐 안에서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자, 이런 궁금증과 기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슈르비 10월 15일 TVN에서 첫 방송될 예정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데 너는 빨리 눈곱도 뜰 준비. 안 그럼 너도 끝장. 왕자들을 왕세자로 만들려는 궁중 여인들의 교육열 얼마나 높았을까요? 그렇다면요, 오늘은 실제 조선 왕실에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특별한 교육을 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선 왕실에서는요, 이미 뱃속에서부터 특별한 조기 교육을 시작했고요. 조선에서 손가락에 꼽는 최고의 석학 20명을 붙여서 2살 때부터 유교, 경전, 역사서, 철학서 등을 끊임없이 익히게 하는 등 이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열을 올렸습니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조선 왕실의 1% 교육법, 과연 얼마나 특별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길잡이 금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이 조선시대 유일무이한 최고 권력자 왕을 만들기 위해서 조선 왕실에서는요, 거의 태아 단계 때부터 아주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조선 왕실의 교육법,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비빈이나 후궁이 임신하면요, 먼저 시와 서예, 그림으로 태교를 시작하고요. 태아의 뇌 발달을 위해서 주로 가야금이나 검은고로 연주하는 궁중 악을 듣습니다. 태동이 시작되면요, 목청이 아주 시원시원하고 좋은 내관들이 그 임신한 비빈의 방 앞에서 사서 삼경을 읽습니다. 이건요, 태동이 글을 배우겠다는 몸짓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비빈은요, 매일 성윤의 말씀을 읽거나 듣고 옥과 수정을 바라보면서 왕자가 탄생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또 단맛이 나는 음식은 되도록 먹지 않았는데요. 요거 현대의학 관점에서 보자면요, 단맛 나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요, 칼슘이 부족해져서 태아의 뇌 발달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조선 왕실의 특별한 교육은 태어난 이후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원자, 즉 왕의 맏아들은 빠르면 2~3살 때부터 오직 원자만을 위한 교육기관인 보양청에서 맡아 시작하게 됩니다. 심지어 본격적인 교육을 위해서요, 원자가 생후 100일밖에 되지 않았을 때 생모의 품에서 떼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빨리 원자 교육을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원자는 이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과연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조선 후기 왕세자의 교육 진도를 기록한 책자인 열성조 개강책 자차제를 보면요, 조선 왕실에서 얼마나 어린 나이부터 교육을 시작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빨리 공부를 시작한 경우는요, 바로 3살 때부터 시작한 사도세자였습니다. 정조는요, 4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고요. 일반적으로는 5살 때부터 시작합니다. 특히나 영조는 사도세자를 생후 100일밖에 되지 않았을 때 생모의 품에서 떼어내 동궁전으로 옮길 정도로 정말 영조의 교육열 장난 아니었습니다. 사도세자를 위해서 직접 교재를 편찬한 것은 물론이고요, 진도와
교육 방법까지 아주 세세하게 짤 정도였습니다. 자, 삼정승이나 이품 이상의 고위 관료, 명망 높은 유학자 가운데 추천받아 뽑힌 당대 최고의 유학자들이 원자의 선생님이 되어서 보좌하고 기른다는 뜻을 지닌 보양청. 네, 이 보양청에서 원자를 교육합니다. 이제 갓 이가 좀 나고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된 2~3살의 어린 원자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우선 신체 발부, 수지부모, 남녀 유별, 장유 유서, 부자 유친, 군신 유의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효경, 소학과 같은 유학서를 통해서 바른 말과 바른 행동, 바른 감정을 갖는 것부터 익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요, 번갈아 가면서 틈틈이 이 원자를 지켜봤는데요. 이것은요,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사부와 제자의 예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원자가 4살 정도가 되면요, 보양청은 강학청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원자는요, 천자문, 소학, 동몽선습, 대학, 사략 등을 통해서 한자뿐만 아니라 삼강 오륜 등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늘 붓과 종이를 곁에 두고 글자를 익히겠는데요. 이를 통해서 조심성과 표현력, 집중력을 기르겠던 것이죠. 또 원자가 글을 읽을 때는요, 서상봉으로 글씨를 짚어가며 큰 소리로 읽고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하늘, 천, 따지, 음률에 맞추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머릿속에 깊이 새기도록 한 것이죠. 아주 어린 나이에 천자문을 뗀 왕이 있습니다. 바로 인종입니다. 인종은요, 태어난 지 2년 2개월 만에 천자문을 뗐고요. 한문 입문서인 유압은 절반이나 뗄 정도로 아주 빠르게 글을 익혔습니다. 자, 그런데 4살에서 한 6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사실 이게 듣기만 해도 지루한 수업을 가만히 앉아서 오랜 시간 이거 잘 견딜 수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학습 분량은 점점 많아지고 진도도 점점 빨라지는 와중에 이 원자의 학습 능력을 최대한으로 뽑아내려고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특별한 간식. 앉아 있으려면 간식 필요합니다. 과연 특별한 간식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조청이었습니다. 수업 전에 조청 2숟갈을 먹여가지고 빠르게 당분을 흡수시켜 머리를 맑게 하려는 것이었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당 떨어졌다 해가지고 단 거 먹으면 좀 머리 좀 돌아가는 그런 효과를 벌써 이때부터 노린 겁니다. 또 무점과 그리고 콩시루떡, 콩송편, 콩가루 다식 등 이 콩으로 만든 음식, 개성인삼, 인삼전과 인삼차 등을 간식으로 내왔습니다. 자, 이 중 이 조청은 구하기 쉬워서였는지 일반에 퍼지면서 공부하기 전에 조청을 먹는 풍습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가서 우리 딸한테도 조청 먹여야 되겠다. 자, 이 드라마 슈룹에서도요, 왕자들의 교육을 위해 특별한 먹거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맹물을 100번 끓이고 완전히 식힌 물을 먹이는 겁니다. 야, 이거 굉장한 품이 들겠는데요? 자, 그런데 생명 연장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는요, 왕자들에게 먹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또 이 두뇌를 더욱 활성화시키려고 이 특별한 비책도 등장합니다. 소금물에 150초 이상 얼굴과 머리 전체를 담그고 버티도록 하는 겁니다. 이 새벽 3시에 혼이 자고 있는 왕자를 깨워가지고 잉시와 묘시,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5시, 5시에서 7시 이 사이는 간장과 담의 기능이 활발한 때라 이렇게 하면 두뇌를 더욱 활발하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드라마 속 이야기지만요, 실제로도 조선 왕실에서는 비슷한 비책을 활용했습니다. 공부를 다 마친 왕세자를 위해서 오칠한 목욕통에 따뜻한 소금물을 받아가지고 목욕시키면서 피로를 풀어주기도 했죠. 자, 이렇게까지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한창 뛰어놀아야 될 그 나이에 45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혼자 수업 받는다? 사실 선생님에게도 쉬운 일 아니죠. 자, 그래서 왕실에서는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합니다. 바로 원자 또래의 아이들로 배동을 선발해가지고 원자와 함께 지내면서 공부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만들어준 거죠. 신등이 바라고 싶은 것은 신료들의 자제 중에 10세 이상 12세 이하의 단정하고 조심성 있는 영특한 자 3사람을 가려 성상의 좌우에서 모시면서 성상께서 읽는 글을 노안 읽도록 하고
잠시도 떠나지 않으면서 상정으로 하는 우스갯소리는 역시 금할 것이 없으나 나이 13세가 되면 그때 그만두고 가게 하였으면 합니다. 어린 원자와 함께 지내는 아이들은 이 선생님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양반 자제 중에서 선발해가지고 열흘이나 보름에 한 번 5명의 배동은 원자와 함께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정조 아시죠? 정조. 이 정조에게는요 가장 많은 배동이 있었습니다. 무려 15명의 배동이 정조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별거 아니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렇다면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왕세자의 하루를 따라가 보시죠. 아마 그럼 여러분들은 방금 했던 그 생각 바로 버리실 겁니다. 원자가 8살 정도가 되면요 일반적으로 왕세자에 책봉되고요 왕위 계승자로서 혹독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왕세자의 하루가 얼마나 하드 트레이닝의 연속이었는지 쫓아가 보시죠. 왕세자의 기상시간 무려 새벽 3시입니다. 저는 왕세자 안 하겠습니다. 동궁에 따로 사는 세자는요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의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뒤 이 왕과 왕비, 대비에게 가서 문안 인사를 우선 드립니다. 자, 그리고 왕에게 올라가는 수라상의 음식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직접 살펴봐야 합니다. 이 몸으로 직접 행하는 효도, 이 효도가 무척 중요한 교육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이제 세자는 동궁으로 돌아와 아침 식사를 한 뒤 왕세자 단 한 명만을 위한 교육기관인 시강원에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조강을 시작으로 학문에 매진합니다. 거의 영교시 수업인데요 지금 이거. 자, 그런데 수업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점심을 하고 나서 낮 공부인 주강을 하고요 또 유시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는 저녁 공부인 석강을 합니다. 자, 이게 모자라다 싶으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야간 보충 수업인 야대를 또 받아야 합니다. 적어도 하루 7시간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왕세자를 가르치는데 20명의 스승이 동원되었는데요. 조광조, 이황, 오, 이름만 들어도 뭐 내노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영의정과 우의정이 왕세자의 스승이 되기는 하지만 이분들 나란 일을 수행하기도 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스승은 겸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당상관 그 승진을 목전에 두었던 참상관 정삼품에서 종육품의 관료들이 세자를 주로 가르칩니다. 자, 그렇다면 왕세자는 하루에 7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체 무엇을 배웠을까요? 기본적으로는요 수학을 배웠고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사서와 오경을 통해 유학의 핵심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성인군자가 되는지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요 자치통감 강목, 사략, 송감 같은 이 역사서를 통해서 역사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보세요, 역사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성리학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요 신경, 근사록, 대학 홍문, 역학계몽, 대학영의, 주자서, 자료동과 같은 철학의 성격을 띤 책으로 배움을 확장시켜 갔습니다. 유려한 한문 문장을 훈련하기 위해서는요 육주약선, 팔자백선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선 국왕의 행적 가운데 이 모범이 되는 사례를 모아서 편집한 교재도 있었는데요. 왕세자는 선왕의 행적을 익히고 실천함으로써 조선 왕실의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지금 초등학생 나이 정도 되는 왕세자가 제대로 다 습득할 수 있었을까요? 하루에 7시간이 넘는 시간 내내 완벽하게 집중이 가능할까요? 그런데요 수업 시간을 그냥 때우는 건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불쌍해 죽겠다. 매일매일 수업 직전 전날 배운 내용을 잘 익혔는지 확인하는 쪽지 시험격의 법강을 치러야 했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혀져. 자, 그런데 이 시험이 어떤지 아세요? 경서의 본문을 전부 암기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왕세자는요 책을 딱 덮고 전날 배운 것을 외워서 말하거나 또는 책을 보면서 음을 읽거나 문장의 뜻을 해석해야 했습니다.
또 5일마다 한 번씩 성적을 평가해서 성적의 우열을 장부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가장 잘 수행했던 인물, 이분이 바로 충녕대군입니다. 우리의 세종대왕. 납득이 갑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서를 읽을 때는요 반드시 100번씩 읽으셨대요. 그래도 이해되지 않으면 300번까지 읽으셨다고 합니다. 세종은 천성이 학문을 좋아하였다. 일찍이 몸이 편찮을 때도 역시 글 읽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병이 심해지자 태종은 환관을 시켜 갑자기 책을 모두 거두어 가지고 오게 하였다. 왕세자는요 국가의 다양한 예식을 주관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식과 관련된 훈련 역시 필수로 받아야 했습니다. 서예, 그림, 음악뿐만 아니고요 활쏘기, 말타기 같은 훈련도 받아야 했습니다. 야, 학교 공부도 힘든데 이런 예체능 학원까지 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런데요 5일마다 한 번 나오는 그 성적표는 간이 성적표고요 진짜 평가는요 한 달에 2번 열리는 회강이었습니다. 시험은요 고생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이 고생이 참 고생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원통에서요 경서의 글귀를 기록한 대나무 쪽 요거를 이제 무작위로 뽑습니다. 뽑은 다음에 거기 적힌 내용들, 요 내용을 암송하고요 스승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풀이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대나무 쪽에 적혀 있을지도 어떤 대나무 쪽을 뽑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책을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근데 저 항상 역사 이야기할 때 제발 좀 암기하지 말라고 전 얘기하거든요. 아니 근데 왜 이 시기 왕세자 교육에 이렇게 암기를 강조했을까요? 자, 영조는요 자신의 손자 정조를 교육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찍이 수학을 100여 번 읽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하여 외울 수 있다. 그러니 너도 외워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암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유학에서 암기는요 경전 이해를 위한 첫걸음이라서 암기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실천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교육의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자, 성적은요 스승이 직접 주는데요 통! 이게 이제 우수입니다. 략! 이건 약간 아쉬움. 조! 부족함. 불! 낙제! 자, 이렇게 통, 략, 조, 불 이게 새겨진 나무판, 이 강경패 중 하나를 들어서 평가했습니다. 왕세자 앞에서 낙이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요 왕세자의 성적을 일부러 높게 매겼다가 서현관이 추궁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암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영조 때 일입니다. 이 사도세자가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빠뜨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서현관이 통이요! 통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때 사도세자가 저기 죄송한데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실수를 인정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이 서현관이 좀 민망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서현관이 통을 내린 것은 관례입니다 라면서 왕세자에 대한 예우를 지키려고 했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영조가 허허, 세자의 양지가 한창 자라나는 때에 시강관이 구차스럽게 세자의 마음을 기쁘게만 하는가? 오늘 시강한 서현관을 중벌에 따라 처리하라.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이런 회강은요 왕세자가 11살을 넘은 뒤에 거행이 됩니다. 여러 신하들 앞에서 학문을 점검하는 자리라 어린 나이 세자가 감당하기에는 사실 너무 힘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저녁 식사까지 마친 왕세자, 이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을까요? 좀 재웁시다 이제. 아침에 왕실 어른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요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잠자리를 살핀 후에야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어린 나이의 세자가 견뎌내기에는 이거 너무 벅찬 일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꾀병을 부리거나 공부를 소홀히 하는 세자도 있었습니다. 사도세자. 단지 왕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왕의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비가 낳은 적장자, 즉 맏아들이 왕세자가 되어서 왕위를 잇는 것이 원칙이긴 했는데 역대 27명의 왕 중에서요 적장자였던 경우는요 단 7명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덕을 인정받거나 충전에게 아들이 없어가지고 후궁의 아들이나 왕족으로서 왕위에 오른 임금이 무려 19명이나 됩니다. 자, 왕의 자리란 혹독하고 치열한 훈련을 모두 견뎌낸 사람에게 주어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역사 읽어드립니다. 백성들을 지키는 진정한 지도자로 만들어내기 위해 왕실의 교육 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그리고 왕실 내 교육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 왕실 교육이 정말 재밌고 놀라운 사실에 기발한 상상력과 매력적인 캐릭터를 더한 사극 슈룹을 10월 15일 TVN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슈룹은요, 우산을 뜻하는 순우리말인데요, 사고뭉치 왕자들을 위해 이 치열한 왕실 교육에 뛰어든 충전의 파란만장한 궁중 분투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TVN 사극 슈룹, 과연 드라마 속 조선왕실에서는 왕세자를 위해 어떤 특별한 교육법을 선보일까요? 10월 15일 토요일 밤 9시 10분 TVN에서 함께 보시죠. 늘 상기시켜. 우리 엄만 공무시다. 일어나. 일어나, 얼른. 안 그럼 너도 끝장, 나도 끝장이다. 얜 또 어딜 간 거야? 오늘이 어떤 날인데 하필 오늘. 내가 내 기운을 내야지. 지면 잠을 못 자 내가. 죽음을 막진 못하더라도 이 나라의 내 백성을 굶어 죽게 놔둘 수는 없소. 끊임없이 고민하고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힘 또한 키웠으면 한다. 모두 훌륭했다. 궁중 혼란을 막는 것이 모두의 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게 충성을 맹세하고 복종하게. 다른 왕자들은 종하게 잘 알고 기는데 우리 대군들은 딱 종합 날라리인 게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고는 쳐도 남에게 해를 끼칠 녀석들은 아닙니다. 전하께서 가장 먼저 품에 안은 자식은 너야. 제 한문과 실력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저의 힘으로 말입니다. 금일은 특별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번 종합평가를 통해 왕자들에게 세자 시강원에 회동이 될 기회를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회동이 득일지 실일지 모르는 일입니다. 대비마마께서는 어떻게 후궁의 위치에서 그것도 서자셨던 전하를 제왕으로 만드셨을까요? 무슨 비법이라도 있으셨나? 오양청이 설치되면서 시작되는 제왕의 길.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 책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시와 묘시 사이에는 두뇌가 활성화된다. 지식법을 익히면 힘내려 집중력이 생긴단다. 좀만 더. 맹물을 100번 끓이고 식힌 백비탕을 쓴다. 수명 연장의 힘이 있다. 먹는데도 순서가 있으니 매일 진시가 되기 전 2숟가락씩 조청을 먹는다. 왕세자의 심신수련을 비밀리에 시켜왔다.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왕실 교육법이지. 내일부터 꽤 재밌어지겠구나. 이 궁중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이라고. 하여 내 너희들에게도 희망을 걸어보고 싶다. 회동 선발을 제안하신 것도 모두 대비마마셔. 제 아들의 나라가, 나의 궁중이 더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회동을 제안하신 의중은 무엇입니까? 만일의 경우 회동이 되는 왕자가 세자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 꿈이 들어와. 처음으로 대비마마가 두려워. 영모가 아니라 역사를 만드는 게지요. 대비마마와 주상전하께서 그걸 증명하고 계시질 않습니까? 정비의 자식을 꺾고
후궁의 자식을 왕위에 올리는 것이 대비맘의 특기신가 봅니다. 한 번 해봤는데 2번은 못하겠습니까? 내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선 무슨 짓이라도 할 겁니다. 저 썩어가는 뿌리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나 아니면 누가 내 새끼들 지키겠어.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긴다 해도 네 엄마가 알아.